그 다음에 1993년은 제가 고구려의 기초를 완성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 그 당시,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한 학기 동안 국내를 떠나 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무조건 저는 만주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강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남창, 그 다음에 장사, 우한, 이렇게 쭉 돌아서 가는 데마다 에스페란토 지부가 있으니까 가서 강연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때는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또 그 출장증이 있어야지만 비자가 나왔고, 안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때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북경 갔다가 어디를 갔느냐. 우리 여러분이 열하일기라는 거 아시죠? 그게 승덕이라는 데입니다. 열하를 갔어요. 열하를 딱 갔는데, 열하에서 이제 강연하고, 뭐, 대학에서 강연하고, 일반 시민 강연하고, 시장 만나고, 그때 뭐 임원이었으니까 다 하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나를 안내를 하는데, 이 친구한테 내가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거기 보면 객자현, 고조선, 제사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한 배달이 회지를 냈는데, 회지 표면에 홍콩에서 나온, 그 소위 얘기를 바탕으로 그 사진을 하나 실어놓고, 딱 객좌라는 하나 객자에 있었다는 것. 자, 요령성 객좌현이라는 거. 동산패도 없어요. 동산체도. 그냥 객자현이라는 거 딱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이거 객자현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야,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예, 지금 열하예요. 열하. 여기 바로 다 옆에 그 요령성 국경 지나면 거기가 바로 거기라고. 성 경기 지나면 바로 거기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가볼까? 그래. 가자고. 그래갖고 이제 둘이만, 거기 이제 북경에서 통역관도 오고 많이 왔었는데 다 버려버리고 둘이 그냥 일반 기차 타고 저녁에 이제 해바라기씩 까먹으면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거기에, 저도 이름 이어버렸습니다. 기차 내려서. 근데 내려가지고 이제 객좌를 가는 버스를 탔는데 아침에 일찍 탔어요. 근데 이제 막연한 거예요. 어디서 이걸 찾는가? 그래서 내가 이 버스 뒷좌석에 나는 간신히 자리 잡고 얘는 서 있는데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새로 발견돼갖고 막 홍콩에 신문이 났다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이 같이 탔어요. 이 박물관장이 내 친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물관장한테 물어보면 알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도착하자마자 이 친구하고 같이 점심 식사 가해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약청 청장이에요. 그때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때는 자가용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버스 타고 제약청 청장이 같이 간 거예요. 굉장히 유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박물관장인데 이 사람이 바로 박물관 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보면은 여기 지금 박물관 앞인데 이 박물관 앞에서 박물관장 그 친구 나 이렇게 찍은 거예요. 직원 해가지고 이 사람을 문도 안 열었어요. 친구니까 말했지 박물관 오픈한 데가 아닙니다.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유물을 관리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 새로 발견했다는데 좀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제가 안내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홍산 문화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옛 조선, 당군조선부터 시작했다고 했을 때 당군조선과 연관된 연구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홍산 문화를 1993년 4월 15일에 제가 처음으로 만나게 됐다. 아마 저보다 더 먼저 홍산 문화를 만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도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그 박물관장 만나고 이런 것도 굉장해요. 그래서 이른바
거기에 동산 쪽인데 올라가면 원방각, 둥그러고 그다음에 네모진묘 이것이 지금 나오는 그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갈지자 문양이 거기 홍산문화인데 그 동쪽 산에서 나온 겁니다. 출토. 그러니까 이 갈지자 문양이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사진도 만도 찍고 지금요 안 됩니다. 가서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간첩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찍어서 세이브를 했었을 때 걸면 다 걸립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뭐 같이 저녁 식사 한번 하고 나서는 전부 사진 찍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홍산문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하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정말 바빴는데 요즘은 한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홍콩에서 오고 외국서도 오고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는데 이게 발견됐다고 그래서 이게 발견된 뒤에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 100km 떨어진 데서 여신의 그 상이 발굴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를 발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바로 우화량이라는 데입니다. 우화량이라는 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볼 수 있도록 좀 하나 써놓으니까 편지를 하나 탁 써주는 거예요. 박물관장이니까. 그래서 가서 현장 발굴하는 데를 직접 가서 어마어마하게 발굴해서 유물들을 막 건물을 지어가지고 막 새로 하고 하는 것들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제가 여신이 발견된 곳을 찾아가 보고, 나중에 거기 또 성이 옆에 있었다고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성이 있었을까 해서 보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홍산문화를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딱 오면 심양입니다. 그래서 심양에 가자마자 박물관에 가서 홍산 문화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여신 두 상이 복제품입니다. 그때는 아직 발표를 안 했을 때니까 발굴 보고서가 안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복제품이 전시되고 있었어요. 홍산 문화 그게. 그래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옥기, 이게 돼지 모양의 용이라는 절용입니다. 아무들은 돼지 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하가점 하층 문화로 시작해서 우리 역사의 땅이었을 수 있는 이런 곳을 제가 보고 저는 굉장히 흥분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했는데 이 박물관에 가니까 책을 파는 거예요. 책이란 게 얼마 안 나왔지만 그때 이제 각자 도생,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책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있는 거 가는 걸 다 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책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보니까 신라규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라규적이.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홍산 문화라든가 하가점 하층 문화는 우리가 요동, 여기하고 연결이 요서가 소위 조선시대 때 거기에 단군조선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전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요동은 그래도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데인데, 왜냐하면 적어도 징계가 2000리를 몰고 들어와서 뭐 평양이라 하더라도, 평양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 하더라도 2000이 그 이전에는 요동은 확실하게 뭐 우리 조선 땅인데 그 조선 땅에 신석기 유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심양에 그 가까운 곳입니다. 북쪽 근교에 그게 나왔는데 BC 5300년부터 4800년. 이게 1973년 처음 발굴됐으니까 제가 갔을 때 발굴된 지 20년밖에 안 된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서안에서 발굴된 양사호 문화, 앙소 문화와
또는 반포 유적하고 비슷해. 심지어는 좀 더 빨라. 여기가. 이런 게 지금 우리 땅에서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제 나중에 뭐 여기 청동기 유적인 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만나게 됩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인 역사로 봤을 때 이미 제 그 역사 인식은 신석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고구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고구리 옛 땅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부여, 그 다음에 신석기 유적까지 다 올라간 겁니다. 청동기, 신석기, 그리고 그 이후인 발해까지 1, 2, 3년 동안에 모두 만나게 되고 모두 현장을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행운을 얻었고, 그것은 정말 제 삶으로 봤을 때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라고 해요. 걔들은 신석기 시대의 여러 문화 간의 관계와 연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황하강 문화, 소위 중국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중국이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보면은 노관 문화, 그 다음에 이제 5,000년 정도 시작해서 4,000년까지 앙소 문화, 반파 유원.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앙소 문화 중에서 묘저구 유형. 요게 근간을 이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다 맞춥니다. 그런데 신라 유적이, 이 신라 유적이 거의 노관대 무당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가 우리 여동에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일기 문화에 이쪽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산 문화, 부하구 이렇게 나오는 거. 홍산 문화보다 엄청 빠른 그런 신랑 문화가 홍산 문화도 훨씬 가까운 데 있었다. 지금도 여러분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이거 관심들 안 갖고 있어요. 다 홍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진짜 필요합니다. 네, 정말 필요하다. 자, 이제 제가 1993년도에 내 소위 고구리 학문이 성립이 됐다, 확립이 됐다고 한 이 얘기를 지금부터 그 한 해만 보더라도 8꼭지로 나눠가지고 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학기 동안에 고구리 옛 땅을 찾아서 돌아다녔던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심양 근방에 있었던 홍산 문화라든가 또는 신석기 다른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춘이 본거지예요. 장춘에다가 딱 본거지를 두고 어디 갔다가 열흘, 20일, 30일 그렇게 갔다가 와서 필름도 더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도 하고 옷도 또 갈아입고 또 가고, 이렇게 이제 한 학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장춘에서 연길을 갔어요. 예.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길인데, 이 연길이 있고 도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산성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여기서 성구산성이라는데 바로 이게 이제 두만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상은 역사 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지리 부분을, 역사 지리를 했을 때 역사만 하고 지리 부분이 약한 사람이 많아요. 그건 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토 문제도 그렇고 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지리를 한꺼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두만강이 이렇게 흐르죠. 두만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한 것은 성구산성 한번 보고 살기산성을 중요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수리봉산성은 실제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 가보지 못했냐면, 여기가 국경지대인데다가 산 높은 데 있는데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예, 그럼 못 갔고, 그 대신 헌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에 이게 두만강 다리가 있습니다. 핫산으로 가는 게. 두만강시에서 핫산으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게 막혀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바다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방에 꼭대기
경신이라는 데서 이 근방을 바라보는 되게 그런 코스를 여기서 한 5셋 정도 다녀보았습니다. 그걸 좀 볼까요? 일단 그 정도만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좀 우리가 머리에 남을 만큼 축성법을 알 만큼 그러한 산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살기산성이 책성이냐 아니냐. 우리가 고구리사를 하다 보면 동쪽에서 가장 유명한 게 책성이라는 성입니다. 그럼 이 근방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책성이 어디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건데, 성자산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살기산성이라고 99번 살기산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쨌든 간 제가 이번에 처음에 93년도 가가지고 연길 가가지고 근방에 봤었던 것은 두만강으로 해서 성구산성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살기산성 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는 것을 1차 목표로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춘에서 심양으로 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심양으로 딱 오자마자 내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책을 하나 샀는데, 동북역사지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의 장서 책을 내가 샀어요. 박물관에서 갖다 파니까. 그런데 이건 국가 7호 기획 연구 항목, 중요한 연구 항목인데, 이 저자가 손진기 씨였어요. 근데 이 책을 판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한머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저자를 좀 만나야겠다. 그랬더니 저자를 만나게 해주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게 큰 돈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모든 그 다음에 내가 산성을 좀 돌아봐야겠다. 그럼 제가 된다고. 돈 얼마냐. 어마어마하게 불러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가끔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주고 돈을 주어가지고 그게 아주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6일, 5월 5일 날 이 금일봉을 추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손진기 선생하고. 근데 이 손진기 선생이 딸인데, 내가 이 손진기 선생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사가지고 제가 쭉 책을 보니까 동북역사지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구리는 한의 한 나라의 군현이었고 독립국가나 한 민족이 아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고구리는 당시 우리 역사라고 그랬지, 이게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쇼크였어요. 그런데다가 국가사회과학기금 중점 연구 과제인데다가 이때는 뭐 역사가 누구 거냐는 저는 생각지도 안 했을 때고,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했을 때니까 중요했는데, 조금 더 보면 고구리 왕국이 한대 비군현의 고구리가 한대에 이미 한해 판도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기구를 설립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 민족 건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전에 어떤 학자가 고구리를 독립국가로, 여기서 반드시 마을마자를 붙입니다. 마을마자를 독립국가로 보거나 한 민족으로 보고 기구와 귀속을 논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고구리의 왕국의 성질을 규명할 수 없다. 해서 여기에 이미 고구리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기초 연구가 시작됐다는 게 나왔어요. 일단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다른 얘기는 할 수 없고, 내가 고구려 산성들을 좀 돌려봐야 되는데 좀 조언을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딱 하는 소리가, 나도 젊었을 때 많이 다녀봤는데 없다. 다녀볼 거 필요 없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죠. 끝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만뒀으면 지가 고구려 연구를 안 했겠죠. 예. 근데 저는 이미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에도 다녔고 여행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들을 더 만났어요. 이 풍령경음이라고, 이 사람도 저자에 들어간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아까 책에 나왔었던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연구원들인데 이 중에서 이분이 소장이에요. 신점산 소장이라고 소장이에요. 그 다음에 산성에 대해서 무가창 선생이 또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만나자 해서 또 금일봉을 주고 식사 자리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 권의 책을 보면 당나라 초 50년 가운데 이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는 50년간 막 같이 부딪힙니다. 당과 고리는 5년쯤 전쟁을 하고 나머지 45년은 거의 당의 신하가 되어 당의 번속으로 존재하였다. 전쟁 5년 빼놓고는 번속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나라 때 고리의 기구도 다 고리라고 하지 고구리는 아닙니다. 고리의 기구도 우리나라 기구 가운데 들어와야 하고 아울러 당나라 때 고리가 우리나라 동북지구에 설립한 기구들은 우리나라 당대 기구의 일부분이다. 이미 당나라 걸로 해서 당나라 지방정권론으로 93년도에 제가 갔을 때 이미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 저는 우선 산성을 찾기로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제 여기서 탑산산성으로 해서 연주성으로 해서 요동성, 천산, 고산성을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이 책에 성 한 130개의 주소가 다 나와 있어요. 어디 촌 어디에 있다. 그래서 그 주소만 갖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2년 전에 내가 여행을 갔을 때 백두산을 같이 여행해 오고 자기 장사를 그만두고 나를 도와줬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번에도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딱 둘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